새로운 일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일을 배우고 싶을 때 책을 통해서 배우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책은 읽기가 싫어요. 누가 떠먹여줬으면 좋겠어. 알죠? 사실 책을 읽기 전에 책과 친해지는 게 우선입니다. 이 부분을 콕 집어 얘기해주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책과 친해지기 위해 처음 추천드리는 것은 가벼운 소설이나 에세이 종류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단편 소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독서 초보 책린이 여러분들께 강력하고 자신감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재미력 만렙인 단편 소설 5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에 흥미를 붙이고 싶지만 도저히 첫 장이 안 넘어가시는 분들, 책을 한 번 읽으면 10분을 넘기기 힘드신 집중력 어린이 여러분들, 책과 처음 친해지려고 시도하시는 독서 아이 성향 분들은 오늘 소개할 책 중 아무거나 딱 한 권만 골라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책은 김동식 작가의 회색인간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난이도가 가장 쉬운 책입니다. 단편 소설이 아니라 일본식 표현으로다가 초단편 소설입니다. 이 344페이지 한 권에 무려 24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이야기들은 보통 단점이 있죠. 뭔가 비어있는 느낌, 이야기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 응가하고 잘 안 닦은 느낌.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단점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짧지만 각 이야기들이 제대로 마무리되어 있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물론 재미도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들은 모두 재미라는 요소가 디폴트 값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재미만 있는 짧은 소설이냐? 뭐 메시지도 없고 여운도 없고 자극적이기만 한 그런 이야기냐? 아니죠. 작가는 모든 이야기에 거의 강박적으로 메시지를 우겨넣는 습관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분이 억지스러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품 속에 잘 녹여냅니다. 이 책 회색인간은 단편 작품집 1권으로 김동식 작가의 데뷔작이고 현재는 작품집 10권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1권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작가가 데뷔하기도 전에 놀랍게도 등단하지도 않은 아마추어 작가에게 출판사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1, 2, 3권을 동시에 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김동식 작가의 양질의 단편 작품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출판사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이 작품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직장 생활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작가가 과거 본인의 경험담을 토대로 만든 이야기라고 하는데 덕분에 매우 생생하고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회사 안은 전쟁터지만 회사를 나가는 순간 지옥이다. 갑에게 쪼이면서 을의 눈치를 보는 나. 그리고 어딜 가나 직장 내에 꼭 존재하는 그 녀석. 인생이 걸린 큰 일부터 때로는 굉장히 소소한 감정선의 기류까지 잘 캐치해냅니다. 이 양장본 기준으로 256페이지 굉장히 짧고 작품의 수는 8편입니다. 직장 생활을 경험해봤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추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필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 필독서가 또 있습니다. 박소연 작가의 재능의 불시착. 이 책 역시 직장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약간 더 범위를 넓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이 일반적인 단일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 책은 일과 관련된, 아니 일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거지 같은 상황들을 담아냈습니다. 메인 빌런을 등장시키고 일을 벌리고 주인공은 멘탈이 박살나다가 마지막에는 사이다 마무리, 이런 플롯이 이어집니다. 책의 분량은 330페이지고 8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재미있고 가독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추천드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와, 두껍죠? 페이지 수는 무려 447. 두께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짧은 편입니다. 종이가 두꺼운가 봅니다. 서점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 표지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두께만 보면 괜히 두려워 겁신하고 일본 작가, 뭔가 어렵고 일본 이름 때문에 가독성 떨어질 것 같고. 네, 제 얘기였습니다. 이 책은 저의 히가시노 게이고 입문작이고 저는 이 책을 필두로 굉장히 많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을 읽었습니다. 장편 단편 가릴 것 없이.
굉장한 작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만나게 될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재미있고 가독성이 어마무시하고 무엇보다도 말도 못하게 다작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가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작가 단체라고 해야 더 설득력이 있을 정도죠. 일본 소설계의 김성모 화백. 작품이 워낙 많아서 제가 가끔 가는 중고 매장에는 히가시노 게이고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한때는 중고 서점을 다니면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 있기만 하면 일단 뽑아들면서 수집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분의 작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재미나 작품의 밀도를 떠나서 모든 작품이 가독성과 몰입도는 100% 보장됩니다. 책과 친해지기에는 가장 좋은 작가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작품을 제일 먼저 읽어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이 작품은 옴니버스 단편 소설이면서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걸로 유명하죠. 수록된 5편의 작품이 세계관을 공유하고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데 그 연결 지점을 만날 때마다 소름이 돋게 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그런 재미만을 위해서 만든 그냥 장치가 아니고 이야기 전체 구성을 완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빌드업의 한 과정입니다. 엔딩 부분에 가서는 그 전체의 완성도를 오롯이 느낄 수가 있죠. 그렇게 한 편 한 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 두꺼운 책은 순식간에 당신에게 공략당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작가, 김명하 작가의 책입니다. 살인자의 기억법. 설경구 주연의 영화 그 살인자의 기억법의 원작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책은 단편이 아닙니다. 장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있겠죠? 짧은 단편 소설 한 편이 집중력의 한계인 분들도 이 책은 끝까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장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짧고 149페이지? 제 기준에서는 중편 소설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도 많죠. 한 장 한 장의 무게감이 다른 일반적인 책과는 다릅니다. 때문에 이게 웬 페이지 낭비냐 할 수도 있지만 읽어보면 이런 빈 공간들이 이 작품에서 무조건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바로 공감하실 겁니다. 이 책은 김명하 작가의 대표작이고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독성은 제일 좋은 책입니다. 1시간 내외면 다 읽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을 보신 분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용과 결말이 영화와 원작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운과 감동, 문장력, 지식 한 스푼 이런 건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웹툰보다 재미있고 유튜브보다 몰입도가 높아서 만약 자기 전에 시작하면 도저히 멈출 수 없어서 잠도 못 자고 밤새 읽다가 내일이 망가져버리는 책 5권이었습니다. 이제는 제발 책과 친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중에 한 권이라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책을 시작으로 한 권 한 권 읽어 나가시다 보면 책 읽는 재미를 공감하게 되실 것이고 1년에 50권 읽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구나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독서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